정리되니까 쟤네들 뭘 해도 다 귀여워요. 도대체 이렇게 커도 귀여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암모니아라고 했습니다. 암모니아가 있는데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했어요. 자, 물과 반응하게 되면 얘가 반대로 H+를 얻어. 그래서 NH4 플러스가 되고 얘는 H+를 잃어버리니까 OH 마이너스 된다고. 그래서 이 반응에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H 플러스를 얻었단 말이에요. 얻었으니까 얘는 염기로 작용합니다. 얘는 H 플러스를 잃어버렸으니까 얘는 여기서 산으로 작용한 거지.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반응으로 만약에 사용한다면 염기가 NH4 플러스가 되는데 역반응이 진행돼서 NH4 플러스가 얘가 되면 H 플러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말이니까 얘는 산이 되는데 짝꿍인 산이니까 짝산이 되는 거고 얘는 짝염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브랜셀 로리의 산과 염기의 개념의 특징 첫 번째 암모니아가 염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짝산 짝염기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처럼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산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런 물질 뭐라고 불렀지?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양쪽성 물질은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 H 플러스를 뺏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되기도 하는 물질을 바로 산이라고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고 얘들 몇 때문에 좀 빨리 갑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상대에 따라 산이 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염기가 되기도 하는 물질인데 좀 양쪽성 원소가 될 수 있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H2라든가 HCO3-라든가 HSO4-라든가 그 다음에 HS-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양쪽성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좀 설명의 속도 좀 늦추겠습니다. 자,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상대에 따라 H 플러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 있는 물질을 바로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자, 물은 좀 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H 플러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데 얘는 도대체 뭐냐면 얘네들 공통점이 있다면 얘는 산이야. 얘는 좀 다 산성인데 얘는 이카산이야. 이카산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이렇게 H 플러스를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HCO3-의 원래 형태는 뭐냐면 H2CO3였어요. 근데 얘네가 이온화될 때 HCO3- 되면서 H 플러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여기서 또 H 플러스 하나 더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CO3-2-가 되면서 또 H 플러스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 그렇죠? 그러면 내가 쓴 것이 원래 얘가 산성 중에서도 H 플러스를 두 개 갖고 있는 놈인데 현재 얘네들 상태 정보를 딱 하나만 잃어버렸어.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마저 하나 잃어버리든가 다시 찾아오든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다시 찾는 길을 선택해서 H2CO3를 간다면 H 플러스 얻었으니까 연결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아이 하나 있는 것도 귀찮아 갖다 버려 마저 갖다 버려서 마저 갖다 버리게 되면 H 플러스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산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산이 되는 거고 이게 다시 반대로 되돌아가면 염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두 개 갖고 있는 산 중에서 하나만 갖다 버린 요런 놈들은 마저 하나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다 되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산성이 될 수도 있고 염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학습이었고요. 기초학습. 그래서 우리가 산 염기를 표시할 때 이렇게 아리누스로 설명하건 브랜셀 로리로 설명하건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그 강산, 약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강산, 약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강산, 강하다는 얘기야. 그 얘는 뭐야? H 플러스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만들어낸 놈을 강산이라고 해요. 약산, 이건 뭐야? H 플러스를 조금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 결국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H 플러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게 되는데 그 H 플러스를 많이 만들어내냐 조금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강산일 수도 있고 약산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강산에 누가 있냐면 HCl, HNO3 그 다음에 H2SO4 얘네가 이제 강산이야. 약산은
H2CO3 그 다음에 CH3 COOH 이런 것들이 바로 약산이에요. 그래서 약산은 따로 기억하지 마. 강산만 기억하면 돼요. 얘는 강산. 그 다음에 강염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자, 강염기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OH-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만드는 놈이 강염기야. 대표적으로 NaOH가 있고 KOH가 있고 CaOH2가 있어요. 얘네가 강염기야. 그럼 약염기는요? 약염기라고 하는 것은 OH-를 조금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암모니아를 했어요. 자, 이제 암모니아를 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물속에 집어넣었을 때 상당을 해서 NH4 OH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요거 NH4 OH를 쓸 수도 있죠. 암모니아 물에 넣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약염기는 암모니아 하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약산은 탄산, 아세트산이게 이따 하다 보면 강염기, 강산보다 약염기, 약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막힌 것은 지금 하셔야 된다. 문제로 지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공짜가 다 무너져요. 자, 그러면 얘가 강산이라는 얘기는 H+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만들고 강염기는 OH-를 많이 만드는 건데 H+나 OH-를 많이 만들려면 H+나 OH-를 많이 만들려면 이 반응이 잘 일어나야 돼. 그렇지? 이 반응이 잘 일어나야지 이거를 잘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 이온화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양용과 음용으로 나눠지는 이온화가 잘 되는 거야. 얘는 반대로 이온화가 잘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온화가 잘 되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이온화도라고 해요. 알파라고 표현하는데 이온화도라고 해요. 이온화되는 정도야. 이온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이온화되지 않은 100개, 내가 100개의 전해질 넣었을 때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이온화되냐라고 하는 그 비율을 바로 이온화도라고 해요. 범위는 이온화된 범위는 0부터 1까지 보는 거죠. 0이면 이온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비전해지고 2자는 뭐야? 100% 이온화된다는 얘기고 0.5라는 얘기는 그 중에 절반만 이온화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HA가 이렇게 있고 이게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 이온화되는데 처음 상태에서 얘가 100개가 있다 치자. 100개가 있고 만약에 이온화도가 0.5라고 가정하자. 밖에서 애기 이름 쓸 때니 나한테 되는 거 아니지?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 오, 맛있고. 나는 저기 그 캠핑 가면 저쪽에서 캠핑 갔다가 하루 종일 애기만 봤어요. 주변 텐트에 있는 애기들 다 나한테 모아줘가지고 하루 종일 애기만 봤어요. 그 다음에 그 젊은 엄마 아빠들 놀러 가고. 그래서 저녁 때 나서 떡실신 됐어요. 애기들 놀아주고. 자, 처음 얘가 100개 있었어요. 얘가 없었고 이온화가 0.5야.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온화 될 텐데 0.5라는 얘기는 50%가 이온화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100 곱하기 0.5만큼 없어지겠지. 얘는 50만큼 생길 거고 얘도 50만큼 생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는 50개가 남고 얘 50개, 얘 50개 되는 거야. 그래서 HA를 100개 집어넣었지만 이온화도가 0.5이기 때문에 H로서 실제로 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만약에 HB라고 한 걸 넣어줬는데 얘가 H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 이온화될 거고 이온화도는 0.2자 가정하자. 자, 처음 상태에도 똑같이 100개 넣어줬다 치자. 얘는 없고요. 그러면 얘 100개 중에서 100 곱하기 0.1만큼 없어지겠지. 얘는 100, 10을 쓰잖아요. 10개만큼 생길 거고 얘도 10개만큼 생기겠지. 그래서 평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다 이온화돼 완료된 후에 H+는 10개, 얘 10개, 얘 9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농도로 집어넣는데
이온화도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때 생성된 H 플러스의 숫자가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HA와 HB를 봤을 때 누가 더 강산이야? 얘가 더 강산이지. H 플러스를 더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성도를 비교한다면 HA와 HB를 비교하면 HA가 훨씬 더 강산일 것이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결론 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산을 강한 산과 약한 산, 강한 염기, 약한 염기를 구분하는데 이온화도를 가지고서 산염기의 세계를 비교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온화도 가지고. 그렇지? 이온화도가 크면 클수록 이온화도가 크면 클수록 더 강산이고 더 강비잖아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자. 이걸 오스왈트의 희석률이라고 해요. 희석률이라고 하는데 이온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자. 여기 만약에 HA라는 전해질 넣다 치자. HA라는 전해질 넣고 이 HA라는 전해질이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이온화됩니다. 이렇게 이온화되는데 얘가 H 플러스하고 A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 분자가 H2O 물 분자가 병진 회전 진동을 하면서 이거 빵 쳐요. 그래서 깨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온화의 원인, 이온화의 원인은 물과의 충돌이에요. 물과의 충돌에 의해서 이온화가 됩니다. 일단 이게 첫 시작이야, 논리적으로. 그러면 물들이 막 움직이면서 얘를 때려서 빵 하고 충돌하는 힘에 의해서 이온화된다?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물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될까? 활발해지겠지. 그럼 충돌수가 어떻게 될까? 충돌수가 증가하니까 이온화도 어떻게 될까? 증가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농도인데 하나는 뜨거운 산이고 하나는 차가운 산이야. 그럼 누가 더 강산이야? 뜨거운 게.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화도가 증가하니까 만약에 0.1몰 HCl이 있고 얘도 똑같이 0.1몰 HCl이 있는데 얘의 현재 온도가 25도씨고 얘의 현재 온도가 만약에 35도씨라고 가져간다면 산성도를 비하면 얘가 더 강산인 거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해서 한번 보자. 농도. 농도를 높여줬다 가져가자. 자, 농도를 높였어요. 자, 농도를 높여주게 되면 농도를 높였다는 얘기는 용지수가 많다는 얘기야. 전해질이 많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 분자수가 많다는 얘기가 적다는 얘기야. 물 분자수가 적다는 얘기야. 농도가 높다는 얘기야. 물 분자수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용지는 많은데 물 분자수가 조금밖에 없어. 그럼 충돌수가 증가해 가면 돼. 충돌수가 감소하죠. 물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물이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충돌수가 감소하니까 이온화도 어떻게 될까?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온화도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 예가 뭐가 있냐면 진한황산이 있어. 진한황산이 있는데 이 진한황산은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에요. 얘는 농도가 98%거든. 물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이온화도가 없는 거야. 거의 0이에요. 산도 염기다. 그러니까 너무 농도가 진하게 되면 강산이 아니라 산도 염기도 아니 이렇게 이온화도가 거의 0에 근접하게 된다. 그래서 농도가 낮을수록 이온화도가 증가해. 농도 높을수록 이온화도가 감소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혼란이 생길 거야. 어떤 혼란이 생기냐면 선생님, 그럼 농도가 묽을수록 강산이에요? 아니야. 묽을수록 이온화도 증가한다면서요. 농도가 증가하면 이온화도 낮아진다면서요. 그럼 반대로 농도가 낮아지면 이온화도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더 강산되는 거잖아요. 아니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보자. 만약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얘는 농도가 만약에 100이라 치자. 얘는 농도가 10이라 치자. 농도 얘가 10배 더 강한 거야. 근데 얘는 농도가 가니까 이온화도가 50으로 할게요. 50으로 하자. 얘는 이온화도가 0.1이야. 얘는 농도가 낮으니까 이온화도가 좀 더 높겠지. 그렇죠? 0.5라 가정하자. 그러면
얘는 100이고요. 얘는 20이야. 얘는 2보다 0.2고 얘는 농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될까? 2보다 더 증가하겠지? 그러면 이 속에 H+ 몇 개 있나 보자. H+ 몇 개 있어? 20개 있겠지. 얘는 H+ 몇 개 있어? 8개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온화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강산이 될 수는 없는 거야. 얘가 농도가 낮아도 워낙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온화가 낮아도 H+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농도가 높을수록 이온화도 낮아져요. 그럼 반대로 농도가 낮아지면 이온화가 커져요. 그럼 이온화가 커지니까 더 강산해.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렇지? 복잡한 걸 고려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염기의 세기를 따지는데 이온화도를 가지고서 산염기의 세기를 따지는 것은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그럼 이온화도를 가지고 산염기의 세기를 결정 주려면 어떤 조건이 일치해야 돼. 얘는 오로지 농도하고 온도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온화